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익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파산 TV 업그레이드 9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명의 대여, 사업이 망하면 책임 있죠. 명의 대여해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명의를 빌려서 사업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고통받는 채무자, 이런 게 흔했죠. 법인 파산 실무 강의 4, 파산 성공 및 후속 조치, 면책 불허가 사유,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및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한 고의성을 가진 허위 진술입니다. 허위 진술하더라도 본인이 실수로 허위 진술한 거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니지만 고의성을 갖고 재산을 숨기기 위해서, 은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허위 채권자 목록 알면서도 개인 채권자들을 빼는 경우가 있죠.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채무자들은 왜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는가? 취하 신청 시리즈의 여러 가지 한 챕터입니다. 고액의 상속 지분 가액을 파산자단에 납하는 것에 부담을, 결국 상속 협의 분할이 채무 초과, 경제적 파탄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상속을 받아서, 근데 그 당시에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상속 협의 분할로 상속 지분을 포기했으니까 후에 관제인이 그 상속 지분만큼을 토해내게 하는 거죠. 부담을 느끼고 이제 취하를 합니다. 개인 파산 관제인 직무편람. 이 직무편람은 이제 요즘 많이 안 보지만 그래도 꼭 참고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제1의 채권자 집회, 의견 청취, 계산 집회 보고 등. 상속재산 파산 신청, 예금 한가한 사례입니다. 망인명의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은 소액보증금이라도 환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압류금지 및 면제재산을 유추적용해서 망인이 이제 소액보증금이 있는데 유족,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좀 아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쫓아내면 나머지 오드가 할 데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 생전 파산에, 일반 개인 파산의 면제재산, 압류금지를 유추해서 환가를 포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설입니다.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경향. 집을 매각 후 개인 채권자 빚을 갚은 행위가 편파 행위가 아닌 이유. 그렇죠? 이 아닌 이유는 또 있을 겁니다. 보험회계 한가만 998만 원 했고, 빚을 갚은 행위가 외관상은 편파 행위지만 실질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아니면 자영업자인데 직원들이 급여를 줬다든지 거래처에 소액의 결제 대금을 결제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부인권 행사의 조각사유에 해당돼서 편파 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제도의 파산에 대한 전향적 선고 방향. 그렇죠. 이건 2020년 4월 17일 제도의 파산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 항고부에서, 합의부에서, 파산부에서 유명한 판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비판하면서 제도의 파산이 필요한 16페이지짜리 논문입니다. 일종의 논문성 파산, 판결입니다. 결정입니다. 그거를 반드시 동영상으로 찍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판결 원문은 회생법원에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신간 이희수 변호사의 개인 파산 절차의 이론과 실물이 읽고, 이건 늘 조사확정재판, 질의응답. 조사확정재판이 무엇인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서는 기존의 채권 조사 절차, 개인 파산은 채권 조사 절차, 시권 시부인을 해야 되고, 개인 회생에서는 목록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채무자가 제출을 하죠. 근데 목록에서 빠졌거나 목록에서 주장된 재판이 이의가 있을 때는 서로 조사확정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기존에 소송이 있으면 그걸 수결해야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조사확정 재판. 개인 파산 관제인 보조인 교육 3, 보험회계 및 보험금 조사 시 주의사항. 이제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물론 중심입니다만 보조인을 잘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됩니다. 조사를 시킬 수도 있고, 기타 잡무, 시부인을 시킬 수도 있고, 배당 절차도 있고, 이게 조사부터 종결까지 수많은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보조인이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보조인이 해주면 관제인이 혼자 다 처리할 수가 있어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인 파산 강의 65, 면책 불허가 사유, 파산 선고 1년 전 신용거래 행위. 그죠? 파산 선고 1년 전에 자신의 신용 상태를 속이고 금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행위는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 파산 신청 1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낭비 사행 행위 등 이게 다 면책 불허가 사유죠. 이희수 변호사의 개인 파산 절차.
두 번째로 파산 면책한 채무자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제도의 파산입니다. 제도의 회생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로 파산 면책한 채무자는 이유가 있죠. 파산이 앞에 있는 파산이 불허가 그 다음에 불락 취기시입니다. 불허가 되거나 취하되거나 면책 기각되거나 각하되거나 그 다음에 신청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채권자 목록이 누락돼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파산을 신청하는데 이걸 제도의 파산 면책이라고 합니다. 제도의 파산이 허용될 것인가 논의가 있고 2020년 4월 17일 서울회생법원 판례를 잘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 파산 신청서 이건 샘플입니다. 개인 파산 면책 최신 사례 분석 슈퍼운영 실제 사례입니다. 두 번의 파산 면책과 공황장애 그죠? 7년 만에 파산 면책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두 번의 면책은 뭐 어쩔 수 없죠. 두 번째는 개인 파산관리 직무편랑 참조해 보시고 판례 산책 개인 파산 관련 최신 하급심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 개인 파산 강의 59 파산 절차의 종료 동시 폐지와 20폐지 이거는 뭐 능히 강조했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다면 2년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운명이 갈린다. 그죠?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했는데 2년 지나면 그 제척기간 도과로 관제인이 재산분할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2년 미만이면 재산분할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과도한 분할이 아니라면 과도한 분할이었다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2년 제척기간이면 2년 더 지나면 뭐 분할을 했든 안 했든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죠. 개인회생 강의 7 회생이원 업무에 대하여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 저는 이제 우리는 주로 파산 사이트니까 파산 TV니까 회생도 가끔 언급합니다. 회생도 꽤 알아야 되죠. 파산과 비교되는 범위 내에서는 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 개인회생 실무도 제가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차례 매뉴얼도 했고 중간중간에 상담 사례도 올려놨지만 중심은 파산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도 파산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되죠. 뭐 부인권 행사의 차이점, 개인 파산관제인과 개인회생위원회의 차이점, 그 다음에 자격이 차이가 있고 금액이 차이가 있고 부인권 행사의 차이가 있고 소송 수계에서도 뭐 비슷하지만 또 차이가 있고 면책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 제도회생 차이가 있고 모든 면에서 조금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범위 내에서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34.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런 뭐 소리가 있죠.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인가. 이걸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34번. 개인 하상 항고심 결정 내가 1번부터 한 50번까지 50개 정도로 올려놨습니다. 신청되는 입장에서 본 개인 파산 신청 실무. 잘못된 파산 상담. 법인과 개인을 구별하자. 파산관제의 최신 영향. 파산관제 사건의 최신 영향 2020년 1월 19일 면책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은 뭐 각하, 기각, 인용, 불허가 네 가지가 있죠. 상속재산 파산 신청대의 취지와 신청권자 상속재산 파산도 이제 상당히 활성화돼서 꾸준하게 이제 올렸고 앞으로도 이제 또 6판 강의할 예정입니다. 파산관제 사건 최신 현황 2022년 4월 8일입니다. 특별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 허용될까요? 특별 한정 신청은 일반 한정 승인은 사망일로부터 100일 이내, 3달 이내에 상속 한정 승인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놓쳤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놓친 거에 대한 중대한 과실 없이 재산이 초과된 걸 몰랐을 때는 나중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서 뭐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특별 한정 승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그 중대 과실을 폭넓게 해석을 해서 허용되는 추세죠. 교과서와 다른 실무입니다. 이게 특별 한정 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교과서에는 허용이 안 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실무는 허용되는 거 봤습니다. 예금 443만 원이 유일한 재산임에도 비용을 들여 굳이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실제 특별 한정 승인은 후에 상속재산 파산이 허용될 것인가? 이론상은 안 되는 견해가 있고 법조문상, 실제 실무상은 허용되는 허용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부재와 오랫동안의 연락두자를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쭉 나오죠. 은닉재산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한다. 은닉재산이 전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면 비록 은닉했더라도 미비했기 때문에 재량면책을 허용을 할 수도 있죠.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40. 1심에서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사유로 불허가를 받았으나
그쵸? 항고시 면세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내면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죠. 딸 명의 보험 해약금 한가위 범위, 이거는 이제 재산이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제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의 문제죠. 대부분 이제 변경한 겁니다. 다만 변경한 이후에 딸이 또 냈다면 깎아줘야죠. 이런 거죠. 10년 전에 채무자 명의로 쭉 내다가 이제 2010년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오늘 2012년 파산 앞두고 변경을 2008년도에 변경을 하고 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12년까지는 4년간은 딸이 냈어요. 그러면 앞에 8년은 채무자가 냈고 뒤에 4년은 딸이 냈으니까 8년 치분만 적절하게 12분의 8, 그렇죠? 그렇게 식으로 합니다. 1200이면 800, 거기다 이제 좀 더 깎아서 한 6, 700 하면 되겠죠. 도산판례 백선, 파산 선고 후 면책 불허가 결정, 취약 기각 각하를 받은 채무자의 부재. 이게 이제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제도의 파산입니다. 이게 불락 취기시입니다. 불, 낙은 이제 누락이고요. 불락 취기, 신, 각도 있죠. 제도의 파산입니다. 이게 법인 파산이 대표자 신문상. 법인 파산의 특징은 신청서를 아무리 자세하게 써도 판사가 신청서를 읽어보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자 신문사항을 한 50가지에서 100가지 정도 쭉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된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강제집행 경우의 대응은,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청구이의소라든가, 그렇죠? 청구이의소가 대표적인 거죠. 채권장목록 누락소송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한 세 가지 요소가 핵심입니다. 그렇죠? 채권장목록이 이게 락입니다. 락. 불락에서 락. 누락소송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판결한 세 가지 요소. 이런 이 판결을 잘 읽어보십시오. 공부하는 파산관장이 이제 서서히 기름칠할 때, 이제 요즘 저희 이제 스터디 다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6월 13일부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하게 하다 보면 쌓이다 보면 엄청난 정보입니다. 다 실력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도움될 겁니다. 파산 TV도 이제 뭐 사실 이제 할 게 다 떨어졌지만 이제 그거라도 열심히 하면, 그렇죠? 계속 공부하면서 뭔가 이제 이게 영원할 수가 없죠. 뭔가 계속 변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원, 차량 한가 가치가 없는 점, 보험금은 피해자와 형사비와 벌금에 사용하고 일부 면책 허가. 지금은 일부 면책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실무례입니다. 2007년 8년도에는 서울회생법원도 그렇고 일부 지방법원에서 일부 면책을 했습니다. 만약에 채무를 100을 기준으로 뭐 70%를 면책한다, 80%를 면책한다, 이렇게 퍼센트를 딱 정해줬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는 지금은 실무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 내 10. 신용카드 사용이 과다한 낭비인가? 과다한 낭비일 가능성이 높죠. 소득, 재산이 안 되는데 과도한 소비 행위는 낭비입니다. 그래서 면책 불허가 사유지만 어떤 이런 점을 기초로 해서 재량 면책을 해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사망 시 관제인이 유족에 대한 조언. 그렇죠. 파산 선고 후 채무자 사망 시 관제인이 유족에 대한 조언. 별도로 한정 승인을 하라고 권해야 됩니다. 또 상속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재산이 발견되면 이거는 상속재산 파산으로 넘어가는 거죠. 서울회생법원 2018라 467 제도의 파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2018년이군요. 그렇죠. 2018라 467인데 선고는 2020년 4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라 467입니다. 4월 17일. 그렇죠? 외우기 쉽죠? 2020년 4월 17일. 467. 제도의 파산. 아주 유명한 판결입니다. 결정이죠, 결정. 제도의 파산을 허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도의 파산을 허용하지 않는 건 남용일 때만 허용하지 말자. 남용이 아닌 한 허용하자. 남용 여부는 선행 파산에서 재산을 은닉한 경우, 그 다음에 재산을 빼돌린 경우, 아주 불이익하게 처분해서 채무자들한테 한 푼도 배당 고의적으로 처분해서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 그런 거의 사기 파산죄에 준하는, 사기 파산죄 내지 과태 파산죄에 준하는 그런 중대한 행위를 저지르고 그게 발각되니까
취하를 하거나 기각당했을 때 제도의 파산은 허용되지 않죠. 그때는 남용으로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서류 제출을 제대로 못해서 판사의 보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관제인이 과도한 서류 요구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가족들이 협조를 안 해서 서류 제출을 못했을 때, 이때는 제도의 파산, 재산이니까 관계없죠. 그러면 두 번째 파산에서는 그런 걸 다 이행을 했을 때 제도의 파산은 남용이 아닌 날 허용을 하자. 골자는 그겁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 찾기 상당히 어렵죠. 현장 추적변이 없습니다. 아니면 제보, 채권자들의 제보, 면책받지 못한 파산 선고자가 할 수 없는 일과 직업. 이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고령으로 고관절 수술을 혼자서는 가동이 어려워. 고령으로 고관절 수술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워 근로능력 상실한 경우, 파산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주제, 이거 있었죠. 그래서 105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